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제가 한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시험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 멘탈 관리나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데 많은 분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시간 관리, 얼만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얼만큼인지, 공부할 분량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이거입니다. 네, 저한테 이제 공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1년 회사 다니면서 1년이면 충분할까요? 2년 필요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6개월 만에 했다던데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 전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떨 때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말에만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1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나을지, 뭐가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공부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식 같은 거는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마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해서 2002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너무 옛날 사람 같죠?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봐서 합격한 게. 근데 제가 그때 만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편, 당시에 되게 빨리 붙은 편이었는데 저는 공부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았어요. 그 이야기도 언젠가 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짧은 기간 시험 공부를 사실은 했습니다. 되게 운이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반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야 했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합격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상황에 놓인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이제 J1LM, JD를 하고 나서 다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발 exam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또 굉장히 달라졌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시험 자체도 영어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허들이 더 생긴 셈이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 정도의 패턴이나 공부를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 감은 저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거, 또 매일 1시간씩 공부하는 거, 뭐가 효과적일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하루에 5시간은 이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완전 필 받았다. 오늘 나 밤샌다. 그래서 막 쭉 오늘 너무 공부 진짜 잘 되는데 막 커피 마시면서 막 2-3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대낮에 일어나는, 일주일에 한 2번 그렇게 하고 또 공부하기 싫으면 또 며칠 그냥 안 하다가 또 이제 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또 필 받으면 또 막 엄청 달리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도서관에 가서 되든 안 되든 그냥 앉아 계신 분, 이런 수험 스타일도 있고, 직장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틈틈이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공부 시간을 내는 분, 이렇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각각이 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항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데 필요한 공부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할게요. 이 정도의 지식이나 어떤 실력을 갖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거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새로운 공부를 해서 이만큼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 얘는 뭐냐? 말 그대로 시사상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뭐 한글이든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약간 그냥 기본으로 깔아준다 그러죠. 깔아주는 거. 이게 한 요만큼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신 학교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거.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없다. 한글을 쓸 줄 모른다.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영어 기본 문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채워 나가셔야죠. 그럼 이만큼은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채워야 하는 양입니다. 근데 이만큼 많은 공부량 중에서도 종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런 양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챕터가 뭐 15개가 있으면 나는 15챕터를 공부를 해야지 이 시험을 합격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챕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고 좀 간단한 게 있고 한 시간만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일주일을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난이도라고 하죠. 중요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선은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공부하는 과목의 난이도나 토픽의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부 계획을 세울 때 1년치를 세우는 게 사실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전에 드렸었어요. 1년치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때까지 이번 시험에 나올 모든 과목 10과목이면 10과목을 한 번씩은 다 강의를 듣던지 해서 한 번 정도는 다 익힌다 라는 게 목표죠. 그래야 나머지 요때 기간에 반복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10과목을 이렇게 10개로 나누면 또 이 중에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니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과목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짧은 건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한 과목을 공부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요런 분량을 채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좀 아까 봤던 것처럼 매일매일 1시간 이런 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주말에만 몰아서 10시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굉장히 비중도 크고 한번 이해하려면 좀 덩치가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잘자잘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그냥 아주 더 자잘자잘한 내용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큰 주제에
이 큰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큰 주제가 다시 contract 과목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그러면 계약의 저는 formation, 성립에 대한 거, 큰 거겠죠? 계약의 그러면 terms, 조건에 대한 거, 계약의 조건에 대한 거, 계약의 성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에 대한 거, performance에 대한 거, 계약의 breach, 불이행에 대한 거,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큰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비중이 더 작은 제3자가 관여된 계약,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안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목차, 공부할 때 목차를 보시면 알아요. 큰 제목이고 내용이 밑에 딸린 게 많으면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떤 건 몇 개 없이 짧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흐름이 있는 주제,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흐름이 있고 그게 이제 연결되는 주제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 분리해서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토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할 때 나는 매일매일 1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예를 들어 요건이 5개인데 오늘 하나밖에 못했어요. 1시간이라 또 내일 또 요건 하나를 해요. 또 그 다음날도 요건 하나, 또 그 다음날도 요건 하나.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5일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흐름이 끊기기가 되게 쉽고 앞뒤가 연결이 되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원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잘한 것들로 이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그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 날을 잡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그 흐름을 다 익힐 수 있다면 제일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대신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땐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냐?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냐?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진도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주제가 이렇게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양이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빨리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빨리라는 게 너무 서두른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한 과목을 이렇게 훑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훑어보느냐? 훑어본다는 게 정말 휙휙휙휙 넘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되 넘어가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럼으로써 어떤 게 분량이 많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어려워 보이고 어떤 건 쉽고 한 번 읽어도 이해가 되고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예를 들어 일주일 안에 되는 데까지 계속 그냥 분량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넘겨서 보고 어떤 게 중요해 보이는지 어떤 게 좀 덜 중요하고 어떤 건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주제, 분량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작은 주제들은 정 급하면 이동 시간에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노트에 적었다가 이동할 때 외우기만 하시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지하철에서 30분 본다고 이해되거나 정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서관이나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천천히 내가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제가 봤을 때 나쁜 공부 방법은
내가 오늘 만약에 앉아서 일을 해요. 공부를 해요. 3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뜨는 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계약의 성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했는데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라는 상태에서 자리를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그 부분을 봤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쓴 3시간은 버려진 3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럼 공부를 해서 최소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1-2개라도 논점이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정리하거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거는 남았다. 이 2개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간다. 뭐 5개가 있다고 쳐요. 근데 2개는 이해가 됐다. 그러면 정확히 2개를 이해했다고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건 다음번에 내가 봐야지. 라고 내가 오늘 공부한 3시간 동안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 놓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뭉퉁그려서 던져 놓으면 다시 그 부분을 봤을 때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5개 중에 2개는 이해가 가. 이런 뜻이야 라고 내가 옆에다가라도 아니면 이제 별표나 중요 문구의 문장을 줄을 치든지 요약을 해 놓으면 이 2개는 다음번에 보았을 때 금세 기억이 되살아나요. 이 3개는 지금 이해를 못했지만 다음에 보면 이 2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돼요. 근데 하다 말고 모르겠어. 그냥 너무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냥 그만하고 갈래 하면서 그냥 툭 던지고 가버리면 계속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아는 게 목표예요. 지금 공부 시작한 첫날에는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해결이 안 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 보는 날에만 알면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이라도 해결을 하거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해요.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하나 아주 작은 토픽이라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과목을 보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모든 게 뒤섞인 백지 상태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처음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완벽히 알아들을 순 없고 완벽히 이해할 순 없지만 내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를 하고 절대 이해가 안 가는, 절대 모르겠는 이런 부분은 체크를 따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 한 과목을 쭉 다 보고 다음번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풀면 다 틀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가 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 5분의 1 정도밖에 이해가 안 갔고 5분의 4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1회독이라고 하죠. 처음 보는데 2주가 걸렸다고 할게요. 저 2주 동안 열심히 봤지만 5분의 1밖에 이해가 안 가고 5분의 4는 다 별표 이렇게, 물론 5분의 1은 좀 심하긴 한데 이렇게 남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음번 쭉 공부를 다 과목별로 하고 다시 이 과목을 보게 됐을 때는 이제는 시간을 좀 줄여서 봐야죠. 2주보다 짧게, 그러면 열흘로 할게요. 열흘 안에 이 과목을 다시 봤을 때는 이미 5분의 1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5분의 1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채우니까 한 5분의 3.5 이렇게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3.5 네. 예를 들어 그럼 5분의 3.5면 한 70%죠. 그러면 70%가 채워졌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논점에 관련돼서 어떤 학설이라던가 룰이라던가 엘레먼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슨 개념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30%나 더 채워야 되는데 왜 그게 다 됐나요? 그게 다 된 이유는 이렇게 주요 큰 내용들의 어떤 엘레먼트를 이미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하루에 5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공부를 해도 예전에 5시간 공부하던 거와 같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이상하시죠? 왜 옛날엔 5시간 해서 겨우 알았던 걸 이젠 1시간만 해도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예전에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 5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컨트랙트,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했다고 할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 offer라는 게 도대체 뭐야? offer와 advertisement, 광고의 차이점 뭐지? acceptance는 뭐지? acceptance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acceptance는 언제까지 유효하지? 어떤 것들을 유효한 acceptance라고 볼까? consideration의 종류는 뭐지? consideration과 비슷하지만 결코 consideration이 아닌 경우는 뭐지? 그와 관련된 판례는 뭐지? 이런 식으로 처음 듣는 얘기를 예를 들면 5시간 동안 열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익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느라 5시간이나 걸렸어요. 되게 힘들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그 똑같은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보면서 밑줄을 건다든지 자기 노트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봤을 때는 우선 분량도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offer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일일이 읽어야 offer가 뭔지를 알았는데 한번 공부하고 나서 다음번에 볼 때는 offer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가 줄 글로 읽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은 책으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책으로 읽었어야 되는 분량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책의 줄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시간이 투여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읽을 때 최대한 많이 어느 정도 늘려고 하고 이제 점점 그 양이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5분의 1을 채웠고 그 다음에 할 때까지 해서 3.5까지 5분의 3.5까지 채웠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70%가 채워졌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설명드린 큰 뼈대에 대한 답은 모두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 나머지 30%를 채운다는 것 또는 조금씩 점수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좀 더 precise하다 그러죠.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세밀한 언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걸 그 다음부터는 채워나가야 하고 좀 더 답안 구성에 맞게 내용을 써야 되고 문제에서 내가 공부한 것 중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 건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키워나가는 거고 이미 머릿속엔 있지만 아직은 정확히 외우지 못한 그런 법률 요건들을 계속 리마인드해서 조금 암기력을 높이는 것. 그런 이제부터는 자잘한 조금 더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후반기에는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도 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공부할 때 산수를 하려면 뭐 1, 2, 3, 4, 5, 6, 7, 8, 90을 종이에 쓰면서 연습하는 것까지 해야 됐죠. 그러다가 더하기 빼기를 연습해야 되고 곱하기 나누기를 연습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 미분, 적분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적분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숫자 공부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적분 공부만 하더라도 당연히 앞에 배웠던 모든 지식이 활용이 됩니다. 그 적분의 한 단계 높아지는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약법을 공부하실 때 offer가 뭔지, acceptance가 뭔지, consideration이 뭔지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이미 다 바탕이 쌓여졌기 때문에 막판에는 그걸 활용한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는 그 한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래서 하루에 5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에 1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뭐가 효과적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그 과목 자체를 공부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여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과목 자체의 뼈대를 이제 어떤 토대를 세우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는데 좀 크게 뼈대를 지어야 약간 집 형태라도 갖추어야 그 다음에 벽도 바르고 뭐 도배도 하고 이런 자잘자잘한 건 시간 걸려서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집 형태 자체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지으면서도 되게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처음에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내가 만들어 가는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엔 1시간 정도 공부해서는 특별히 많은 분량을 읽을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너무 느려가지고 책을 읽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날을 잡고 좀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보세요. 하지만 쉽다, 별로 어렵지 않은 주제다 하면은 조금 이제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약간 시간과 시간 시차가 있이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한 거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플로우라 그러죠. 공부를 하는 김에 좀 탄력이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한 과목을 뭐 1주일, 2주일 안에 공부를 마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날 영어도 공부하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뭐 과학도 공부하고 한 날에 여러 과목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만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그러면 법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냐? 저는 법 공부는 한 번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걸 사실은 추천드려요. 왜냐면 법마다 그 구조나 스트럭처나 필로소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한 과목 아니면 아예 미국 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다른 필로소피와 다른 스트럭처를 가진 거를 너무 한꺼번에 하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건축업자라고 할게요. 처음 집을 지어봐요. 근데 2시간 아파트 짓다가 2시간 단독주택 짓다가 뭐 2시간은 성당을 짓는다.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설계도를 같이 설계도 이거 2시간 만들고 이거 2시간 이거 2시간 여기 가서 골조 세우는데 여기 2시간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도 잘 이렇게 빨리 구조화되지 않고 계속 일의 분절, 절단 이렇게 잘라지는 느낌, 절단되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차라리 한 집을 다 세우고 그 다음 집 이렇게 가는 게 법 공부를 할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스트럭처들이 잘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각 집을 꾸미는 거죠. 인테리어를 꾸미거나 할 때, 객관식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는 내가 이 집을 세운 이 집의 형태를 잊지는 않았잖아요. 내 눈앞에 너무 이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말 그대로 아파트를 꾸미고 있다고 해서 내 성당이 무너지지 않아요. 성당은 성당대로 서 있어요. 아파트를 꾸미고 와도 성당은 그대로 있고 또 성당에 벽돌을 좀 예쁘게 아니면 스테인글라스를 붙이다가 아파트로 가도 아파트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는 이미 구조가 잘 마무리된 막판의 일이고 초기에는 한 과목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그 다음 과목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완성이라는 거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정도의 이 structure,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 것들이 어떤 포인트 정도가 남았다라는 게 알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저 아직 답도 모르는데요. 저 아직 못 푸는데요. 그거는 그 부분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채우는 건 멘탈만 안 흔들리면 끝내는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어느 부분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책을 다 넘겨보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나 이건 알아. 나 이거는 몰라. 구분만 하면 모르는 데를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점수는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하루에 1시간. 여러분은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공부하셨을 때 더 효과적이셨는지도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